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3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제 또 갑자기 엄청 좀 빨갛게 좋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우산업 2.6%, 나스닥 2.7%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했고, 뭐 당연히 지수 상승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또 초록색 진짜 이게 트럼프 발언 하나에 미국 시장은 완전 색깔이 다릅니다. 뭐 트럼프가 조금 뭔가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 다 시뻘겋고 반대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다 초록색이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자, 일단 몇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막 좀 좋게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실적 미달에도 상반기 신차, 그리고 내년 뭐 로보택시 출시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주가가 올랐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요것보다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일에서 점점 손을 뗄 거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메인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태까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주주분들한테 계속,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계속 지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 정부 자꾸 정치에 관여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테슬라 주가 밀리는 거 아니냐, 계속 그래가지고 테슬라 막 하락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테슬라 뭐 차량에 대한 뭐 테러 이런 것도 미국에서 이어지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거리를 이제 점점 두고 테슬라에 그만큼 이제 집중을 하겠다. 뭐 효율부 도지라는 그거 있었죠. 도지라는 부서에서 이제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뭐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점점 테슬라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플러스 제일 중요했던 건 또 트럼프 발언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응을 할 때는 보면은 보통 트럼프가 뭔가 언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금리나 촉구하며 파월 해고할 생각 없다. 그리고 트럼프 협상 시 이제 미국이랑 중국 관세율에 대해서, 대중 관세율에 대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제로는 아니다. 하지만 최종 관세율이 이전에 있던 뭐 145%보다는 미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했고, 트럼프 중국과 무역 협상 질문에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재무 매우 가까운 시일에 미국이랑 중국 관세 갈등 완화 기대한다. 그리고서 이런 식의 이제 미중 갈등 협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어필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미중 갈등 이번에 좀 포지션상 중국이 준비를 정말 잘해왔다고 했죠. 중국이 준비를 정말 잘해왔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가 조금 불리한, 조금이라기보다 분명히 미국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저도 상황을 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좀 판단이 되기는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제 협상을, 근데 트럼프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언제는 자기가 뭐 불리하든 말든 이제 끝까지 막 싸울 것 같이 했는데, 결국에는 뭐 또 지지율, 뭐 증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영향력이 있었겠죠. 해가지고 이제 미중 협상이 뒤에 탁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미중 패권 다툼이 끝나고 완벽하게 리셋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은 협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만큼 영향을 또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뒤에 생각해 볼 부분이, 진짜로 미중 관세 협상이 나오나? 그럼 관세 협상이 좀 되면은 증시 자체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 위치 120선을 일단 넘겨서 옆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120선 맞고 이제 밀리나 아니면 위에 좀 자리 잡나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일단 올라와서 맞고 밀리나 싶더니 다시 트라이하고 위에 일단은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는데 미증시 저렇게 이제 뭐 미중 협상 기대감까지 만들어주면은 조금 또 더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시황이 이렇게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이제 히토류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히토류 갑질, 우리나라 타겟으로 변압기 제조사의 약속 요구.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매출 좀 메인으로 갖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현대일렉부터 해가지고 다 미국 시장을 필두로 변압 수출 그런 게 이제 좀 메인이기는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 걸릴 수도 있구나 정도를 봐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별개로 이제 미국 재무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랑 한국
한국, 미, 한미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재무 통상장관 2+2 통상협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확정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좀 진행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라도.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광물협정이 있기는 한데 그 광물협정 마무리는 일단 26일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냥 이전에 있던 거 그대로 도장 찍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또 얘네들도 뭐 협상하고 그런 식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오늘 23일이잖아요. 오늘 밤중에 미국이랑 이제 뭐 저기 영국, 런던 뭐 이쪽에서 지금 그 만남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한미 관세 협상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아마케 AACR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복된 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 키워드들 그리고 AACR 신고가에서 돌고 있는 애들은 ABL, 페트론, 온코닉 테라피틱스 등이 있고 대선 범보수 1위 한덕수 4말 5초 사퇴 출마하나 공직자 사퇴 기한 5월 4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사퇴가 이어지고 하면은 출마를 할 수 있구나 정도의 상황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박 한덕수 추대위 젠걸음 그래서 추대 회견 당연히 한다. 그 다음에 현역 의원 50에서 60명 접촉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국힘 박수영 한 90% 정도 출마 의지 갖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고 뭐 4말 그다음에 5월 초 해서 진짜로 사태가 이어지는지 지금 일단 관세 협상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는 나오고 있죠. 관세 협상이 뭐 도장 찍고 그런 건 아닌데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퇴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국힘은 1차 컷오프가 이렇게 4명이 남았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강 진출. 그럼 이제 거기서 2명 누가 남을 것인가? 그 다음에 1명이 누가 남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계속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인맥주들 위주로 뭐 김문수,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이거 투자 이거 풀린 것 같네요. 지정 해제. 그 다음에 한덕수 관련주,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대한제당 시리즈, 그리고 홍준표,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한동훈, 태양금속, 대상홀딩스 등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 이제 그 상위 2명 이런 거 상위 1명 마지막 대선 후보 이렇게 좀 거기 못 들어가는 후보 관련주들은 뒤에 이제 줄줄이 좀 잘려 나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생각을 좀 압축할 필요는 있습니다. 누가 될까? 누가 될 확률이 높을까? 이번에 뭐 투표율이라던가 뒤에 액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 키워드는 조금 신경 쓸게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 낼 것이다. 민주당 키워드였죠. 그리고서 뭐 세종시 이전 이런 거랑 필요사는 좀 광기에 조금은 휴식 시간을 가질지 그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재명표 AI 펀드 28일 공개 이제 뭐 5일 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화할 기술이랑 AI는 이번 대선 정책 공약의 가장 메인일 거예요. 뭐 국힘이든 민주든 무조건 AI는 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제 싱크탱크에서도 AI가 가장 메인으로 갖다 발표를 하기는 했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좀 신경 쓸 게 오늘 오후 4시에는 민주당 토론회가 있어요. 남북관계 키워드 이거 말고서 뭐 다른 키워드들도 있기는 한데 뭐 주식시장에 엮이는 거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북주 관련해서도 오늘 뭐 시간이라던가 장중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남북관계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뭐 이제 전쟁해야 된다. 뭐 북한을 무릎 꿇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위인은 없으니까, 인물은 없으니까, 민주당 토론회가 있고, 남북관계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을 방문해서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좀 뉴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뭐가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전북, 전남, 원래 좀 신안 방문 예정이 있어가지고 신안에서 이제 뭐 태양광 이런 내용들을 보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일정 위치가 좀 바뀐 거는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곳을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기본적으로 뭐 에너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는 엮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광주는 이전에 데이터 센터 얘기가 있기는 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키워드로 데이터 센터 설립하면은 당연히 뭐 송배전 필요할 거고, 송배전 하기 전에 이제 뭐 에너지, 신재생, 요런 식으로도 좀 엮일 수 있지 않나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거는 나와봐야 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게 쏙 빠져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은 AI가 있고, AI를 결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결국 돌리려면은 동력원,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랑 이제 뭐 풍력, 그걸로 갖다 전력 충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전도 뭐 어찌됐든 같이 좀 어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뭐 살짝 액션은 다른 것 같아요. 이전까지만은 원전은 무조건 폐기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좀 주 메인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신재생 에너지에다 힘주고 원전은 폐기하겠다. 근데 결국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충당은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원전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중간중간 뉴스가 붙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전에 대해서 뭐 또 살린다, 그런 거는 이제 또 원전 관련주들 힘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 당들의 색깔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주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송배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키워드들 뭐 스마트 그리드랑 뭐 에너지 저장, 이런 것들이 계속 엮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공약 발표, 지역 방문으로 표심 잡기, 이런 것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자, 그리고 미국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뭐 최대 3,521% 관세, 중국 보조금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자, 일단 뭐 정책 관련해서는 퓨리오사 AI랑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은 좀 쉬지 않을까, 저도 이건 들고 있는데 한 3%라도 갭 떠줬으면 좋겠어요. 포바이프는.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랑 뭐 SK AI, 이스테이드 뭐 등등 AI 소프트웨어도 뒤에 좀 발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제 3만원을 좀 트라이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자리 좀 넘나. 그리고 솔트룩스는 저도 이제 징글징글하게 좀 안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대금 줄어들면서 한번 칠 때는 또 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송배전 얘기 나오면은 세명전기가 최근에 차트는 좀 이쁜 편입니다. 저점은 줄줄줄 올리면서 고점에 대해서 트라이,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ESS 에너지 저장. 어제 태양광이 엄청 강했죠. 태양광이랑 이제 풍력, SDN, 금양그린파워, S에너지 상한가가 세 종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차트는 태양광은 뭐 새롭게 좀 이슈는 없다 보니까 다 역배열에서 깔려있다가 지금 이제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차트가 다 똑같죠. 다 밑으로 깔려있다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작년에 그나마 태양광이 그 뭐 해리스 관련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각됐던 기억은 있는데, 일단은 태양광은 그런 정책 관련해서 좀 발표 무엇들이 없기나, 그리고 풍력은 대명에너지 CS 시리즈, 유니슨, 동국 SNC, 그 다음에 저탄소 키워드로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등이 좀 움직이긴 했고, 2040년까지 뭐 석탄 연료 이제 뭐 좀 폐지, 이런 내용도 어제 있기는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개별 정책들, 이거 외에도 이전에 나왔던 것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환매에 나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뒤에 뭐 이제 딥페이크, 그 다음에 에어컨 5만 대 전력을 하루 만에 쓰는 GPT, AI 경쟁에 전력망 필수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로봇이나 이제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수 좀 턴시키고 하면 같이 움직일 수는 있고, 트럼프 테마에 대해서 일단 이거 확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백악관, 트럼프 5월 13일에 이제 중동 지역 방문한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거 방문하면서 혹시나 지금 일정은 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다른 정상회담 같은 거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사우디 방문하면서 뭐 푸틴 혹은 뭐 젤렌스키 뭐 등등 타국들이나 이제 정상회담 이쪽에서 이어지는지, 특히 푸틴이랑 이제 트럼프 만난다, 그런 거는 엄청 힘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직 나온 내용은 아닌데 이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푸틴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 표명, 종전 협상 새 국면 맞나? 그래서 이전까지는 푸틴의 액션은 젤렌스키 갈아치워라. 우크라이나 휴전하고 뭐 대화하고 싶으면은 지금 젤렌스키 뭐 자격 없고 하니까 갈아치우고 새로운 후보를 올려서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대화하자. 그리고 사실 젤렌스키 갈아치우면은 보통 이제 협상하기 편하기는 하겠죠. 젤렌스키도 이제 자신의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뭐 전쟁을 실제로 계속 끝까지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랑 열려 있다, 정상회담 뭐 하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고, 그게 이제 어제 재건주 좀 힘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크림반도 러시아 영토 인정 협상안 마련. 그래서 미국 특사가 이번 주에 방러. 미국 특사가 러시아를 좀 계속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번 주 중으로 미 특사 러시아 방문해서 또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요 내용이 나온 이후에 방러이다 보니까 그 뒤에 뭔가 좀 협상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해가지고 재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위트코프 특사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미, 영,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회담에 참석한 뒤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 이거는 확정적인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뭐 찌라시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말 그대로 관측이라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뒤에 러시아 가는 거는 확정 일정이고, 러시아 측에서도 일단 확인을 해줬죠. 위트코프 미국 특사 오는 거 맞냐?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상황이고, 요게 이제 오늘 미, 영,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대표단 요거 만남이 있는데, 당연히 이쪽은 휴전 얘기겠죠. 휴전에 대해서 요런 것들 이야기랑 함께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그 부분이 있거든요. 협상을 하려면은 뭐 유럽에서 계속 뭐 내세우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랑 뭐 해가지고 내세우는 것처럼 땅 돌려받고 그렇진,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서방 국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뺏긴 땅에 대해서 어차피 친러 성향 땅이고 줄 거 주고, 대신에 그 이후에 안정적인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뭐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땅을 그냥 대놓고 포기하겠다 이러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협상에 대해서는 결국 갈 때, 저도 이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이 땅은 전리품으로 무조건 가져가긴 갈 거고, 그 다음에 친러 성향 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받아도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 거 줘버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안정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는 좀 어필하는 거는 그거인 것 같거든요. 결국 러시아가 뭐 유럽 국가들이랑은 완전 대놓고 적대국인데, 즉 적대국가 성향인데, 트럼프랑은 그나마 좀 친밀하다. 트럼프랑은 친밀하니까 미국 니네가 뭐 이제 병력 배치를 조금 해주든 해서 주둔 등을 통해서 좀 막아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결국 마무리가 그렇게 될지. 트럼프가 이전에 자신들의 뭐 병력 뭐 배치하고 그거는 애초에 협상 그 조건에 없다, 중재 조건에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뭐 광물 협상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광물 주고 땅 러시아 주고 미국에 뭐 이제 병력이 조금이라도 배치를 해서 러시아와 이제 뭐 유럽 서로 좀 안정적인 심리를 좀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협상이 될지, 이거는 뒤에 좀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휴전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심심하면 좀 조금씩 더 진척되는 부분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주들은 오늘 뭐 미국장 좋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수 돌리고 하면은 일단 신고가에서 계속 잘 나가죠. ABL 바이오 어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쑥 하고 5일선 타고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알테오젠이랑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펩트론 얘도 안 밀려요. 고점에서 밑꼬리 달고 계속 버티는 모습. AACR에서 뭐 발표가 있다 보니까, 뭐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신고가 주변을 점점 좀 트라이를 하고는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온코닉 시리즈는 결국에 어제는 좀 못 갔고, 그래도 하루 쉬고서 또 다시 트라이 하는지, 이런 것들 관련 주들 바이오 다양하게.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고속도로, 뭐 그 다음에 이제 재건, 그 다음에 혹시나 오늘 오후 4시 그 대북 토론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좀 생각을 해둘 것 같고, 미국 지수 돌리면은 뭐 좀 최근에 탄탄한 종목들이 있죠. 특히 방산 쪽은 수급 좀 들어오면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차트들이기는 하거든요. 수급 버티면서 올라오고 좀 버텨요. 종목들이 하나 계열이 진짜 이번에
다 강해요. 해가지고 신고가이고 현대로템도 쌍봉 구간이긴 하는데 안 무너지고 그냥 쭉쭉쭉 버티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산 한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 이런 애들이 조금 다 좋은 흐름이고, 반도체나 뭐 유리기판, 그 다음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지수랑 엮일 수 있지 않나. 우선은 지금 정책주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시장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정치 정책.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